이번 시간은 이번 시간부터는 인터넷 망에 대한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 뭐 인터넷이란 말 자체를 모르는 일반 분들 뭐 또 없겠죠. 예. 근데 뭐 네트워크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이제 실무를 하다 보면 인터넷 망에 대한 구조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렇게 자세히 알고 계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이제 왜냐면 뭐 지금 네트워크 시장 자체가 이제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ISP에 계신 분들을 또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전용망 사업이나 뭐 이쪽 관련된 분들은 이제 그 망 안에서의 이제 주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인터넷은 그냥 연결되면 자동적으로 통신이 다 되는 것. 뭐 그 정도. 예. 인터넷 ISP에서 이제 BGP를 운영하시거나 그리고 뭐 협회 쪽 일을 하신다거나 뭐 이런 쪽 분들은 자세히 아실 것 같은데 그 외 나머지 분들은 뭐 장비 업체나 뭐 네트워크 쪽 직군에 일을 하시더라도 그렇게 예, 자세히 알고 계시는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뭐 일반적으로 이제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종사를 하시려고 하신 분들이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뭐 인터넷에 대한 부분은 상식적으로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인터넷에 대한 얘기를 좀 쉽게 좀 넓은 관점에서 얘기를 몇 개 정도로 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뭐 사설이 길었는데 오늘은 첫 시간으로 이제 인터넷에 대한 개념, 인터넷 세상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부제를 좀 지어봤어요. 인터넷은 어떤 나라들이 있나, 인터넷이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좀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개념적으로 인터넷 세상은 어떻게 보면 AS로 표기되는 나라들이 무수히 많은 나라들이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엔 누가 살고 있나? 뭐 잘 알고 계시는 IP 어드레스가 살고 있죠. 예. 이 IP 어드레스라고 하는 표현되는 주소들을 가진 어떤 뭐 집이라고 해도 되고요. 예. 어떤 객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IP 어드레스와 IP 어드레스가 서로 네트워크 통신을 하면서 이 IP를 가지고 있는 객체들이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죠? 뭐 PC, 모바일, 그리고 일반 디바이스들, 수많은 디바이스들. 요즘 뭐 IoT다 뭐 그래서 IP를 가지고 다 인터넷에 통신을 해서 올 IP 통신을 하고 있죠. 그래서 IP들 간의 어떤 데이터들, 이들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는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커버리지가 어떻게 되죠? 전세계 모두. 그러면 전세계에 이런 이제 약간 개념적인 관점에서 보면 AS라고 표현되는 어떤 나라들이 다 존재를 하고요. 이 나라들 간에 그 안에는 각기 IP 어드레스라고 표현되는 어떤 주소 체계를 가진 뭐 어떤 객체들이 있다. 그들 간의 데이터를 교환한다. 이게 이제 인터넷에 대한 어떤 개념적인 얘기죠.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어떻게 통신을 하고 이 AS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뭐 이렇게 AS 넘버라고 하죠. AS 넘버는 하나의 이제 조직, 어떤 관리 조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기업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기업들에 의해서 어떤 관리되는 네트워크망을 표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AS 안에는 그 AS가 가지고 있는 IP 어드레스가 있어요. 그래서 IP 어드레스 소유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 IP 어드레스는 이제 다음 시간쯤에 말씀드릴 텐데 공인 IP들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터넷상에서는 공인 IP들끼리만 통신이 가능해요. 그리고 다른 하나 이상의 다른 AS들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 그림에서 보시면 하나의 AS 1번이라고 할게요. 예. 그러면 여기가 2번, 뭐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모든 AS들과 연결이 돼 있는 애들도 없어요. 예. 실제적으로는 최대한 많은 하나 이상의 AS들과 길을 만들어 놓고, 뭐 일반 나라들도 마찬가지죠. 나라와 나라가 경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 나라들 간에 연결되는 길이 따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근데 이제 이게 주로 AS의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는데, 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AS들을 많이, 다른 AS들과 많이 연결이 되어 있고, 그 하위에 그 ISP에 붙어서 쓰는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뭐 그건 뒤에 좀 이따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IP 어드레스 체계가 있죠. 예. 요거는 주소 체계예요. 식별자. 서로 통신을 하기 위해서 어떤 찾아가기 위한 어떤 식별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트워크는 뭐 제가 다른 강의나 뭐 모든 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다 표준화가 되어 있고 프로토콜이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통신하는 프로토콜 체계가 저희가 뭐 OSI 7레이어부터 레이어별로 나눠져 있고요.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이 레이어에 대한 규칙을 따라야지만 이 디바이스들이 데이터를 상호간에 주고받을 수 있다. 왜냐면 서로 무수하게 많은 디바이스들이 전혀 모르는 디바이스들과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어떤 규칙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가 그걸 언어라고 많이 표현을 했죠. 그래서 언어를 한국어를 쓸 거냐 영어를 쓸 거냐 뭐 이런 것처럼 영어라는 체계처럼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IP 어드레스가 이제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IP 어드레스는 이제 주소 체계로 식별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공인 IP하고 사설 IP가 있어요. 이제 이건 다음 시간에 IP 어드레스에 대한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공인 IP만 인터넷상에서 서로 통신이 가능하다. 통신이 가능한 뜻은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다 라는 말씀이고요. 이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 필요한 이 경로, 사실 찾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게 라우팅이라고 하는데 그 경로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다. 뭐만? 공인 IP에 대해서만. 좀 전에 이제 OSI 7A에서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이 프로토콜 규칙 중에 뭐 잘 아시는 TCP/IP의 이 IP가 IP 레이어의 어드레스 체계를 정의한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TCP/IP 기반으로 통신해서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이 IP에 대한 규칙이 명확히 똑같아야 되고, 공인 IP에 대해서만 인터넷상에서는 통신이 가능하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IP는 이 인터넷상에서는 이 경로를 찾아서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유일해야 돼요. 유일. 인터넷상에선 중복이 되면 안 된다. 물론 이제 이제 기술을 좀 써서 애니캐스트 같은 걸로 동일 IP를 여러 개 쓸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다른 강의에 설명을 드려놨어요. 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IP 어드레스는 그 나라에 해당되는 AS의 종속이 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AS가 IP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경로를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경로는 어떤 식으로 주고받냐? IP 어드레스를 찾아가기 위한 경로 결정은 이 AS에는 수많은 라우터들이 있는데 다른 AS들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얘가 통신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AS 입장에서는 내가 IP 어드레스를 예를 들어 100점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게요. 100점 빵점 빵점 빵 뭐 24비트 C클래스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이 AS 1번 입장에서는 2번과 6번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IP 어드레스가 100점 빵점 빵점 빵의 C클래스라는 IP 대역은 인터넷상에서 내가 주인이야. 내가 가지고 있어. 이 IP를 쓰고 있는 애들과 통신하기 위해서는 나한테 보내면 돼 라는 형태로 6번하고 2번의 AS한테 정보를 전달을 해요. 그 라우터들끼리.
뭘로? BGP라는 라우팅 프로토콜 가지고. 제가 그 네트워크 실무하는 강의에서 뭐 라우팅에 대한 개념은 좀 설명을 드렸어요. 라우터가 하는 일 설명을 드리면서 그거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IP에 대해서 연결되어 있는 다른 AS에 전달한다. 실질적으로는 그 AS의 라우터들끼리 BGP라는 걸로 연동이 되어 있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뿐만 아니고 2번, 6번, 7번, 3번 여기 그림에 제가 그려놓은 모든 AS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IP 대역을 다 연결되어 있는, 자기가 연결되어 있는 다른 AS한테 알려주면 어떻게 되겠죠? 이 라우터는 인터넷상에서는 IP 경로가 누가 어떤 AS가 어떤 IP를 가지고 있다는 게 다 공유가 되겠죠. 공유가 라우팅 정보가 다 전달이 돼서 경로에 대한 정보를 다 알게 되는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 서로 통신이 가능하다. 뭐 IP 간에 통신을 한다는 뜻은 뭐 여기 1번에서 여기 7번에 있는 어떤 IP하고 AS 넘버 7번인 IP하고 통신한다라고 하면 서로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고가 다 가능해야 되거든요. 뭐 TCP 같은 경우는 응답이라는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주고받기 전에 채널을 열죠. 그래서 양방향 통신이 다 가능하다. 근데 이게 뒤에 이제 경로할 때 상세히 설명드리겠지만 갈 때는 6번을 거쳐서 7번으로 갈 수가 있어요. 7번에 대한 IP를 1번에서 갈 때. 근데 돌아올 때는 7번에서 2번으로 해서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BGP라는 라우팅 프로토콜을 설명을 좀 드릴 때 상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 인터넷망에서의 경로는 엔드투엔드에 대한 경로를 100%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장비를 타고 어떤 AS를 거쳐서 어떻게 통신을 하는지에 대해서 100%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리고 그 사이에 라우팅 정보가 업데이트가 되면 또 바뀔 수도 있어요. 이 링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돌아올 수도 있는 케이스도 발생을 한다. 뭐 거기까지 일단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에 대한 정의를 요약을 하면 인터넷은 다수의 AS로 표기되든 서로 다른 망들이 연결되어 있으며 그 해당 AS가 가지고 있는 공인 IP 대역을 BGP를 통해서 서로 주고받음으로써 이 IP들 간에 통신이 가능하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AS에 대한 이 오른쪽에 그림이 제가 붙였으니까요. AS가 그러면 얼마나 될까? 뭐 인터넷상에는 AS라고 표현되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을까? 이게 지금 그림이 좀 작은데 90년대 후반 97년 8년 때부터 2000년 2021년까지 제가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 차트를 볼 수가 있는데요. AS 넘버가 이때가 뭐 1000개? 이게 10,000개거든요. 10,000개, 20,000개. 지금 보면은 거의 7만 개의 AS 나라들이 있다.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AS 넘버도 원래는 비트 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초창기에는 예상이 돼서 만들었다가 이제 확장을 시켰어요. 사실 뭐 그거에 대한 부분은 뒤에 이제 관리 주체에 대한 부분들 설명을 드리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는 좀 지울게요. 예. 하다 보면 제가 이제 많이 쓰다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지더라고요. 예. 다 지우고 좀. 그러면 이제 인터넷상의 AS가 어떤 개념이고 그 안에 IP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그 AS라는 부분은 논리적인 관점이에요. 물리적인 관점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AS는 국가 안에 하나의 AS가 존재할 수도 있어요. 실제 물리적인 국가 안에. 근데 이제 글로벌 사업자들이 있어요. 글로벌 통신 사업자 같은 경우는 여러 국가에 걸쳐서 AS를
커버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개념적인 얘기지 실제 물리적으로 데이터가 전달되는 구간을 따질 때는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연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들여다봐야 돼요. 근데 먼저 논리적인 관점에서 개념을 갖고 가셔야지만 그 다음에 물리적인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한국에 뒤에 설명을 좀 드리다 말씀드릴게요. AS가 이제 뭐 제가 생각했을 때 AS를 어떤 유형의 기업들이 조직들이 가지고 있냐,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ISP들이 가지고 있죠. 얘네들은 주로 통신사업자들이에요. 통신사업자들. 뭐 한국으로 따지면 KT, U+, 대표적인 게 SK 브로드밴드죠. SKB. 뭐 이렇게 가지고 있죠. 그리고 당연히 얘네들이 다 모바일 또 통신도 사업자 하잖아요. 이동통신. 그래서 통신사업자들이 당연히 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물리적인 망 기반으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얘네들은. 그 대상 누구한테? 이 가입자들한테. 그 가입자가 대부분 개인 가입자일 수도 있고요. 하나의 법인 가입자일 수도 있어요. 기업들. B2C 대상으로도 비즈니스를 하고 B2B 대상으로도 비즈니스를 한다. 그래서 B2C는 대표적인 게 저희가 이제 집에서 인터넷 쓰는 것들, 유선, 그리고 이동통신, 모바일 통신하는 거. 대표적인 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업들이 또 임직원들이 인터넷 쓰는 기업 회사 가서 인터넷 쓰시는 거, 그게 이제 법인들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리고 또 AS를 가지고 있을 만한 친구들이 CP들이라고 표현하는 컨텐츠 프로바이더. 이제 ISP에 대부분 연결되어 있는 애들이 데이터를 소비한다라고 봐야 될까요? 이제 어떤 생산한다. 그 자체 가지고 비즈니스를 한다라고 보면 될까요? 대부분, 물론 이제 조그만 법인들에서 어떤 서비스, 인터넷 서비스, 컨텐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ISP 밑에 회선을 받아서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죠. 이 AS가 예를 들어 KT라고 하면 KT 밑에 이렇게 물리적으로 연결을 해서 데이터 센터 같은데 서버를 놓고 통신을 할 수도 있죠. 그리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KT 밑에는 개인 가입자들이 훨씬 많아요. 예전에는 거의 비슷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는 이 CP들의 규모가 엄청 커졌죠. 인터넷 가입자들 대상으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비즈니스 자체를 인터넷 망에서 하는 친구들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플랫폼 기업들, 포탈이라든지 뭐 카카오, 네이버,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클라우드 사업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글로벌하게 AWS, MS 애저, 구글, 그리고 대표적인 글로벌하게 AI 서비스 하고 있는 구글, 그리고 이제 CDN 사업자라고 해서 이 CDN 사업자들이 망이 글로벌하게 펼쳐져 있어요. CDN 사업자가 뭐 하는지는 여기서 설명드리면 또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다른, 아마 제가 이제 뭐 교육과정 하다가 여러 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컨텐츠를 딜리버리하는 전문으로 웹 서비스에 대한 글로벌하게 응답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CDN 사업자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이 또 AS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트래픽들이 이 ISP와 이 CP들 간에 전달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분류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기업들, 뭐 그룹사들이나 좀 규모가 큰 기업들은 이런 ISP들 밑에 전용망, 전용 사설망을 구성을 해요. 그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업체들이 있을 거잖아요. 공장이라든지 사무실. 뭐 저희가 이제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런 영역들. 그래서 이 전용 사설망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그들끼리만 통신을 할 수 있게 전용망을 갖추고 있죠. 보안과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이제 기업들도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AS 넘버를 직접 받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IP 블락을 가지고
연결을 해요. 근데 ASP를 이제 이런 기업들이 가지고 있으려면 AS를 이제 가지고 있다는 건 일반적으로 하나 이상의 다른 AS들과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만 연결하기 위해서 굳이 AS를 가질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저희가 집에서 쓰는 것도 뭐 따로 AS를 받거나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왜냐면 나는 모든 트래픽을 이 KT라는 얘한테 다 보내면 돼. 얘가 다른 AS들을 통해서 내가 전 세계의 모든 다른 AS들과 통신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해줘. 그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기업들이 AS를 별도로 받는다는 뜻은 뭐 사업자를 이 서비스 프로바이더를 분리해서 좀 더 가용성을 높인다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다른 이런 CP들과 피어링을 맺음으로써 통신을 시키면서 이제 어떤 좀 더 어떤 목적에 의해서 그게 성능일 수도 있고요. 비용 절감에 대한 니즈도 있을 수 있고요. 뭐 그렇게 해서 AS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일단 AS에 대한 분류. 한국에는 지금 현재 AS가 한 1000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정보는 어디서 볼 수 있냐라고 하면 이게 뒤에 이제 기관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KR릭이라는 데가 있어요. KR릭이라는 뭐 일종의 기관이죠. 예. krlik.net or.k 뭐 go.or인가요? 예. org 이 기관이니까 예. 이게 키사에 흡수가 돼서 아마 키사 밑에 부속 기관으로 있을 거예요. 거기 사이트에 가시면 현재 할당되어 있는 AS가 얼마고 IP에 대한 부분도 다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뒤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그래서 이제 인터넷망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전용망이라는 거가 설명을 좀 드리다 말았으니까 차이점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릴게요. 인터넷은 서로 다른 AS들이 많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말은 인터넷망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인터넷망을 관리하고 있는 주체는 하나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AS별로 관리하는 주식이 다 다르고 그들 간의 어떤 규약, 일종의 기술적인 협약에 의해서 약간의 뭐 거버넌스 관점에서 보면은 분리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따지면 이제 공용망이죠. 공용망 일종의. 그리고 쉐어드 개념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엔드투엔드 통신에 대한 경로 결정 관점이나 품질 보장 관점 그리고 데이터 보안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다라고 표현을 드렸는데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의 조직이나 하나의 관리하는 주체에서 모든 인터넷을 관리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로가 어디로 탈지 엔드투엔드 통신하는데 내가 품질이 전 구간에서 어떨지 그리고 보안이란 부분 물론 이 망이나 이 회선들 이 장비들을 어떻게 보면 모든 AS가 쉐어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전 세계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념이 전용망과 상대적인 관점에서 차이가 있다. 전용망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어떤 기업 설명을 드릴 때 기업들이 자기들의 데이터들 이 기업 내에서 어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데이터들을 이제 전달하는 망을 별도로 만들고 경로도 여기서 결정하고 엔드투엔드가 다 이 기업의 어떤 사업장에서 데이터 센터나 사업장에서 또 다른 사업장이 되겠죠. 그 엔드투엔드에 대한 경로가 명확히 구분이 되고 이 안에서의 데이터 전달은 보안이 되고 품질도 명확히 관리할 수 있는 게 전용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첫 시간으로 인터넷에 대한 어떤 개념과 구성 요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제 자원에 대한 부분 먼저 또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